여기는 16비트네요. 여기는 16비트고 여기는 24비트예요. 딱 봐도 이 Y축 쪼개는 거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촘촘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당 요 이제 샘플 레이트는 요 X축 시간당 얼마만큼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가. 주현이 형 혹시 영랑이한테 전화 좀 해줄 수 있어? 뭐 하나의 어디가 됐지? 샘플 레이트는 하나의 시간당 얼마를 받아들일 것인가 표현한 것이라면 비트 뎁스는 이제 하나의 이제 1초에 48번 기록된 하나의 샘플을 다시 얼마만큼 쪼개서 기록할 것인가를 나타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샘플 레이트와 비트 뎁스를 지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죠.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배워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녹음을 시작하게 되면은 항상 내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실 것인가 이 녹음기에서 옵션을 받아들여서 48kHz고 16비트로 기록하겠다. 건전지 100셀 사도 돼? 이거 사도 돼. 기록하겠다 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러닝타임 2시간이면 그 2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모든 소리는 다 같은 샘플 레이트와 비트 뎁스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2개 사도 돼? 그리고 그게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 샘플 레이트와 비트 뎁스 값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편집할 때 프로그램에서 튕겨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두 개를 함께 섞어가지고 편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카메라로 이렇게 편집을 할 때도 좋은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한 영상하고 그냥 핸드폰 카메라 이렇게 대충 찍은 영상하고 두 개를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서 편집을 하려고 하면은 컴퓨터에서 안 먹어요.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좋은 DSLR 카메라 영상과 핸드폰 영상 카메라의 그 정보값을 똑같하게 맞춰줘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소리도 이게 녹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샘플 레이트와 비트 뎁스 비율로 녹음해야지 나중에 사고가 안 납니다. 막 기껏 24비트 녹음했다가 이제 중요한 이제 막 한실인데 실수로 16비트로 녹음해버렸어요. 배우가 막 눈물 연기하고 난리 났어요. 16비트로 녹음했어요. 다른 거랑 다 달라요. 그럼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배우가 다시 연기하겠죠. 그럼 뒤지기 없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비트 뎁스로 조금 돌아와서 비트 뎁스는 아까 이렇게 세로축으로 쪼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로축은 아까 소리가 클수록 커지는 음압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비트 뎁스가 높을수록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더 넓은 음악, 더 큰 소리를 표현하는 데 유리하겠죠. 영화에서 가장 널리 쓰는 비트 뎁스, 아까 샘플 레이트는 48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트 뎁스는 24비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 영화나 할리우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리우드는 조금 더 고음질로 녹음할 수 있겠죠. 보통 한국 영화 시장에서는 48kHz 24비트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높은 이제 음질로 녹음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얘기 한창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짝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살짝 이제 재밌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동시동기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제조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타스캠 아까 옷으로 비교하자면 유니클로 같은 녹음기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예요. 이제 얘는 이제 되게 나이가 많아요. 80년대, 90년 그때쯤에 이제 처음 개발이 돼가지고 나이가 거의 저랑 비슷하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현역으로 불리고 있는, 요즘에 이제 거의 은퇴했지만 불리고 있는 돈 없는 데서 불리겠죠. 그런 데 있을 때만큼 굉장히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게 아주 잘 만든 명장 녹음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중 가격은 한 대충 요즘에는 80만 원 그 정도면 구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싸죠. 비싸요? 뒤로 가면 한참 늘어나요. 이거 싼 겁니다. BR680 이것도 우리 학교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따가 이제 저 뒤에 가서 한번 만져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P2의 후계 규정으로 나온 건데 아까 제가 요 P2는 보시면 요 XLR 단자 있죠?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 두 채널 스테레오까지밖에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얘는 딱 봐도 여기 맞죠? 그래서 훨씬 더 여러 개의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을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여기 보면 이렇게 막 그래프 같은 거 많이 보이죠? 훨씬 더 멀티 채널 녹음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녹음기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사용하기 좀 불편합니다. 요 녹음기가 얘는 조금 이제 옛날에 나온 거긴 한데 최근에 나온 녹음기는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면 아시죠? 대충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네모나게 생겼고 여기에 막 이렇게 돌리는 이런 다이얼 노브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고 레코드 버튼 있고 재생 버튼 있고 정지 버튼 있겠죠. 비슷하게 다 생겼어요. 얘는 이제 일본 회사고요. 줌이라는 녹음기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타스캠보다는 이제 좀 비슷한 위치인데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녹음기이고요. 이 친구의 가격은 한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좀 독립인 학생 같은 규모가 작은 영화에서부터 이제 살짝 이제 애매한 상업 영화까지 좀 이렇게 널리 쓰이는 그런 이제 폭넓은 녹음기를 만든 회사고요. 사실 이런 조금 동시 녹음기보다도 그냥 이제 뭐 아나운서들이나 이제 뉴스 기자 같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녹음할 수 있는 핸드폰 정도 그게 핸디 레코더를 잘 만드는 회사도 굉장히 유명해요. 핸디 레코더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운드 디바이스. 사운드 디바이스 프리 시리즈인데요. 이 녹음기 한 9월달쯤 되면 학교에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학교에다가 경력서 올려가지고 샀거든요. 사달라고. 녹음기 다치면 너무 구리다고. 위에 있는 이 조그마한 3개 있는 거 얘가 들어올 거예요. 얘도 들어오면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운드 디바이스라는 회사는 이제 유럽 쪽 회사인데요. 이름부터 사운드 디바이스예요. 쟤네는 저 친구는 이제 사운드 디바이스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거의 엔트리 모델, 거의 이제 가장 낮은 급의 이제 녹음기 보급형 녹음기인데요. 저 녹음기는 이제 저 채널 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녹음기부터 얘는 이제 되게 녹음기를 폭넓게 많이 만들어요. 여러 가지 용도와 스펙을 다르게 해서 진짜 많이 만들거든요. 자동차도 경차부터 막 대형 SUV까지 여러 개 급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녹음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상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녹음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주의 연구고요. 나그라라는 회사입니다. 뭔가 멋있게 생겼죠. 이 나그라라는 회사는 스위스 회사인데요. 얘네는 여러분들 혹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알아요? 봄날은 간다 알아요? 유지태랑 이영애 나와가지고 연애하는 영화죠.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유지태가 이제 직업이 녹음기사로 나오죠. 유지태가 들고 나온 녹음기가 이 나그라라는 회사는 이제 과거에 디지털 영화 시대가 열어지기 전에 나 영화를 필름으로 촬영하던 시절에 거의 그 당시 동시녹음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회사예요. 그만큼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필름 시대 때 쓰였던 녹음기라서 위에 보면 필름 들어가는 걸 보이죠. 아날로그 녹음기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쓰였던. 녹음 버튼을 누르면 이 필름이 나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녹음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당연히 디지털 녹음기 만들고 있어요. 이 친구는 한 2~3천만 원 정도. 엄청 비싸죠. 얘는 이제 스위스 회사라서 스위스 애들이 좀 변태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치게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얘네는 이제 안에 내부 소재나 그런 것들 되게 다 고급 소재 같은 걸 써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거고요. 이 바디 프레임도 조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테인리스 덩어리를 통째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요. 좀 미친놈들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만큼 소리가 좋겠죠. 칸타라는 녹음기인데요. 화려하다, 그죠? 이제 나그라랑 이제 비슷한 급으로 취급되는 브랜드인데 이 친구는 이제 1인 녹음 시스템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동시녹음 기사 그 화면 볼 때 이따가는 카트 이렇게 놓고 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런 카트용으로 나오는 녹음기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딱 보면 이제 뭔가 좀 달려있는 게 많고 들고 다니기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겼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헤드폰. 소리를 녹음할 때 당연히 들으면서 녹음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듣고 녹음을 할 때 아무 헤드폰이나 아무 이어폰이나 쓰면은 상관은 없는데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학생 영화니까 학생 영화 동영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헤드폰이나 흔히 이제 다들 사용하는 뭐 애플 에어팟이나 뭐 삼성 갤럭시 버즈나 그런 것들은 음악을 감상하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음악에는 이제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뭐 클래식도 있고, 뭐 발라드도 있고, 힙합도 있고, 뭐 락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그 이제 이어폰과 헤드폰들은 그 음악을 사람들의 귀에 얼마나 재미있게 혹은 좋게 들려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어폰은 조금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는 회사다. 그런 회사에서 만든 이제 헤드폰 이어폰들은 좀 이제 바이올린의 그 현소리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고음 쪽을 조금 더 깨끗하고 맑게 표현하는 그런 경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막 뭐 여러분들 그거 많이 아시죠? 비치 바이 닥터드레라고 요렇게 생긴 로고 붙어 있는 거 옛날에 한창 유행했었는데 이 회사는 저음을 무지막지하게 강조하는 회사예요. 딱 봐도 이제 그 이름부터가 비트죠. 비트 쿵쾅쿵쾅 하는 거. 그래서 이 헤드폰 끼고 들으면 그 비트밖에 안 들려요. 툭툭툭 하면서 머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헤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했다가는 왜 이렇게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리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녹음가들을 위해서 나온 헤드폰이 모니터링 헤드폰입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헤드폰처럼 저음이나 고음, 뭐 특정 영역대를 강조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부분을 충실하게 다 똑같이 고르게 들려주는 원음에 가까운 그런 것을 들려주는 헤드폰이에요. 원음 왜곡하지 않고 충실하게 재현할 때 목표를 두고 있다. 근데 모니터링 헤드폰도 제조사랑 모델별로 소리 차이가 조금씩 다 납니다. 다들 이제 지향하는 그런 바나 이제 사용 용량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녹음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자체 감각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소음이 많은 현장에서는 밀폐형을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오픈형을 주로 사용한다. 무슨 말이냐? 흔히 아는 헤드폰 여기 막혀 있는 거 있죠? 그건 밀폐형이고요. 여기가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오픈형이에요. 에어팟 다들 아시죠? 에어팟 프로. 에어팟 프로는 그 실리콘 틱 달려있어서 귀 속에 딱 들어가면 딱 막히죠. 밀폐형이고요. 에어팟 프로 뚫려 있어가지고 껴도 소리가 다 들리죠. 오픈형입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이거 다 제 건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런 헤드폰 몇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오래 사용하는 게 일본 건데 오디오 테크니카 M50X라는 모델이고요. 되게 잘 나가는 스터디셀러 모델이에요. 다 모니터링 헤드폰이고 이 친구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거의 처음 보실 텐데 베이어 다이나믹이라는 독일 회사의 스튜디오용으로 나온 이제 모니터링 헤드폰입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뭔가 망처럼 양파망처럼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끼고 있어도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다 들을 수 있어요. 여기로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여기로 공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듣거나 하면 여기로 또 다시 그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새기 때문에 바깥에서 쓰지 못하고 스튜디오용으로 사용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친구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산 친구인데 여름에는 이거 끼고 있으면 너무 좋아서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제가 이제 HDMI 지원하는 모델이고 다들 똑같은 모니터링 용도로 나온 헤드폰이지만 소리에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한 번씩 뭐 들어보고 싶다, 조금 호기심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수업 다 끝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세요. 들어보게 해드릴게요. 자, 이거 뭐야? 가만히 보여주고 싶은데. 아이씨, 자랑하고 싶은데. 어쨌든 자, 이론은 다 끝났고요. 2교시부터는 이제 저기 뒤에 있는 놓여있는 장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습을 해보기 전에 지금 딱 11시 1교시가 끝났어요. 오늘은 쉬는 시간 조금 넉넉하게 드릴게요. 이제 저도 좀 세팅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해서 10분 정도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시고 뭐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피고 오시고 이렇게 쉬다가 11시 10분까지 딱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